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다TV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모다TV에서 추천하는 북 리뷰인데요. 저는 이제 스피치, 목소리 교육,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면접 여러 가지의 이제 말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외에도 유익한 정보를 어떤 부분들을 좀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쓸모있는 수다답게 여러분에게 쓸모있는 스피치 기술을 직접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리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바로 결정적 순간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책을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귀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발췌한 문장들 그리고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 책을 제가 첫 번째 리뷰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이제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어떤 분께서 굉장히 본인이 인상적으로 읽었던 대화 책이 있다라고 추천을 해줬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결정적 순간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대화의 스킬들을 이야기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좀 제가 읽게 됐거든요. 자, 먼저 이 책은요.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정말 부러운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책을 출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얼마나 유익한 내용들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는 책을 볼 때 출판사도 꼭 확인을 합니다. 김영사 출판사는요, 1982년에 설립이 됐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최근에는 이어령 선생님의 책을 또 출간을 하기도 했고, 문학이나 인문이나 교양이나 과학이나 이러한 저서들을 좀 많이 출간하는 출판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스티븐 코비의 추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스티븐 코비의 책 중에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아빠께서 저 어렸을 때 추천해 주셔서 읽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 스티븐 코비라고 하면 자기계발에 굉장히 능통한 또는 자기계발 저서를 많이 쓴 작가로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티븐 코비는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 책을 성공적 대화 여러 번 읽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의미로 좀 추천을 해준 책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에게 유용하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이 중간중간 포스트잇을 한번 가져봤어요. 자, 여러분, 이 결정적 순간의 대화라고 하면 아마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의 대화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또는 유능한 유명 인사가 아니라면 결정적 대화의 순간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결정적 순간의 대화는 누구에게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결정적 순간의 대화는 언제 일어나고 필요한가? 우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의견이 다양할 때 발생한다. 직장 상사와 승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상사는 당신이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당신은 승진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순간의 대화로 상황을 잘 풀어내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려 하는 토론이 이에 해당된다.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다른 것을 찾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오가는 대화는 심각한 대화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이 격한 상황의 경우이다. 조용히 대화하던 배우자가 갑자기 어제 있었던 동네 파티에서 일어난 꼴사나운 사건을 이야기한다. 배우자의 말로는 당신이 파티에 참석한 이웃 사람에게 추태를 부리면서 유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전혀 그런 적이 없으며 그저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신의 배우자는 화를 내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다. 한마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결정적 순간의 대화는 여러분 어떤 대화이냐면요.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그리고 격한 감정이 오고 가는 경우, 그리고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순간의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일상에서 결정적 순간의 대화는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또한 옆집에 사는 괴팍한 이웃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쪽에서 새로 올리고 있는 담장말인데 지금 우리 집 마당으로 한 뼘이나 넘어와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하쇼? 당장 허물지 않으면 고소해 버릴 테니 그리하쇼. 갑자기 이 대화를 들으니까 제가 학원에서 이전하기 전에 갈등이 있었던, 집주인분과 갈등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이웃이 이렇게 위협할 때 당신 역시 험악한 목소리로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맞받아치고 돌아선다면 양측의 감정은 폭발 직전까지 치닫고 말 것이다. 그저 까다롭고 도전적이고 당혹스럽다고 해서 모두 심각한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대화의 결과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결정적 대화라고 부를 수 있다. 이로 인해 당신의 일상생활이 좋아질 수도 악화될 수도 있다. 회사에서의 성공도 배우자와의 관계도 토지 경계선을 가지고 이웃과 벌이는 논쟁처럼 사소한 일들도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결정적 순간의 대화가 우리가 맞이하는 아주 사소한 모든 상황에서의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의견 대립이 있고 또 감정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한 대화를 우리는 결정적 순간의 대화라고 하고 그 대화를 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 순간의 대화들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가요? 어떠세요?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 순간의 대화를 언제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귀던 사람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직장 동료와 대화하는 것, 친구에게 오래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 직장 상사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 회사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상사를 지적하는 것, 직장 동료의 부실한 업무 처리에 나쁜 평가를 내리는 것, 함께 살던 친구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말하는 것,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 양육권이나 자녀 면회 횟수에 대해 의논하는 것, 반항적인 10대에게 충고하는 것. 제가 이제 교육하다 보면 우리 수강생분들께서 어머님이거나 아버님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이와의 대화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이 책을 통해서 팁을 얻을 수 있겠네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팀 동료를 지적하는 것,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 배우자와 의논하는 것. 이게 외국 저서여서 그런지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아요. 연인에게 흡연이나 약물 복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주요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직장 동료와 대화하는 것, 좋지 않은 수행평가에 대해 말하는 것, 시부모에게 간섭을 줄여달라고 말하는 것. 어렵네요. 말만 들어도 어려워요.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그의 몸과 발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것.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려운 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 결정적인 대화의 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회피한다, 좋지 않게 처리해버린다, 좋게 잘 처리한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면서 또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관계 대립이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잘 말해야 하는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 최악의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흥분 상태, 감정 상태 동요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중압감이 굉장히 신중한 선택에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결정적으로 여러분 대화, 연습할 방법을 모르시죠? 한마디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결정적 대화의 순간을 잘 하지 못하면 또 이 결정적 순간의 대화를 잘하면 어떤 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신체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결정적 순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결정적 순간의 대화가 무병장수에 큰 도움이 된다면 어떤가? 솔깃하지 않은가? 평균 4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들의 면역 체계를 연구한 제니스 키콜드 글레이저 박사와 로널드 글레이저 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오랜 기간을 함께 살면서 갈등을 대화로 잘 해결해온 부부의 면역력이 그렇지 못한 부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굉장히 신체적으로 건강해진다, 면역 체계를 높게 만든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수치적, 그리고 실험을 한 결과로 드러나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 한 임상 실험에서 악성 흑색종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의 환자들은 치료를 받은 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는 대화법을 가르쳤다. 반면 다른 집단의 환자들은 개별적인 치료만 받았다. 이 실험은 6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5년 후 실험에 참가했던 환자들은 다시 찾았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대화법을 배웠던 환자들은 9%가 사망한 반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무려 30%나 사망했다. 이 실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보라. 그저 간단한 대화법을 배우고 자신이 가진 고충을 타인과 나눈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생존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굉장히 뜨끔하네요. 저는 대화를 교육하고 또 대화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도 연구하고 교육을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 전도 오래 살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오래 살아야 되겠죠? 이런 실험의 결과들을 저는 드러내는 게 굉장히 그 외국 저서들은 이 논문의 결과, 실험의 결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 점들이 제가 주로 이 대화나 처세술에 관련된 책을 고를 때 선택하는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이 훨씬 신뢰도가 높겠죠? 자, 그렇다면 결정적 순간의 대화는 우리가 무수히 겪고 있는 많은 상황에서의 대화이고, 그리고 그 대화를 제대로 익힐 줄 알고 또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방법을 가지고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이 책에서는 다양한 버전으로 여러 가지의 솔루션들을 실제 사례와 이제 접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례가 외국의 사례라서 여러분에게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크게 동떨어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이 책은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안전지대를 만들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화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 책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에게 책을 한번 낭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기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꼭 이 대화를 공부하는 것처럼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앞장에서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불안을 없애면 그들로 하여금 훨씬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밝히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장에서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불편한 심기를 없앨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한 부부의 대화를 들어보자. 이들은 매우 민감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바로 성생활이다.
제가 요거를 이제 성생활이라고 해서 짚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직설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주 대화의 솔루션들을 좀 잘 풀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덤은 아내 이본과 자신의 성생활 횟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반면 이본은 남편과 충분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혼 이후 몇 년이 지나도록 이 부부는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생각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다만 조덤이 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뜻을 암시적으로 내비쳤는데 아내가 이를 모른 척하면 그는 며칠간 이본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피하는 시기다. 실제로 아마 부부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인이라면 아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들의 대화를 한번 엿볼게요.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 아마 한 차례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토라진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보, 지난밤의 일에 대해서 우리 얘기 좀 할까?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다고 말했던 건 말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에 대해서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닌데?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 나도 지금 피곤하다는 말이지? 그리고 나서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대화 굉장히 부부간의 중요한 대화이지 않을까요? 근데 대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여성은 자신들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 그러나 남편은 매우 부적절한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을까? 자기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기 두려울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대화를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자,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고받은 말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에서 오가는 말 자체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다. 앞의 대화에서 아내는 남편의 말에 발끈해 방에 들어가 버리고 만다. 하지만 남편이 원래 기분이 나쁠 때면 상대방의 말에 빈정된다는 것도 아내는 잘 알고 있다. 자신이 가진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기보다 우선 한 방 먹이고 보는 것이다.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할까?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는 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지 않고 빈정대는 이유가 불안 때문이라는 것을 아내는 모르고 있었다. 물론 위와 같은 남편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것은 아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런 성격을 참아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이는 분명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 맨 처음 던져야 할 질문,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목적이죠. 아내라면 이 상황에서 가장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떠올려야 한다.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면 부차적인 문제인 남편의 빈정거림은 일단 접어두는 편이 좋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화하실 때 A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지만 결국 A-1로 끝나는 이유가 이 사람의 말투 또는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이 기분 나빠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은 그러한 점에 있어서 아주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자, 그렇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아내는 자신들의 이 성관계, 또 그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 그리고 이로 인해 문제점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녀 간의 연애를 잘하려면요, 방어 기제가 너무 다르면 안 돼요. 한마디로 내가 갑자기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라는 순간에 해당되는 행동을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조용히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방어 기제가 말을 해야지 말로서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둘의 방어 기제가 맞지 않겠죠. 그러면 사실 이러한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어떤 분위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뭔가 가벼운 맥주 한 잔의 토크 자리, 술자리,
방어 기제들을 조금 무마시킬 수 있는 부드러운 자리가 괜찮지 않을까요? 아마 이 책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예상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부부는 앞으로 토라지고 빈정대다가 결국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할 것이다.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앞의 대화에서 남편과 아내는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악의 선택을 했다. 남편은 그저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함으로써 아내는 계속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망쳐놓았으며 아내는 더는 말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해버리고는 아예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아내와 남편 모두 대화의 결과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잘못된 길을 택했다. 물론 아내는 좀 더 듣기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기야, 지난 밤에 정말 자기하고 함께 있고 싶었는데 사실 낮에 회사에서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지 자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속마음을 감추고 문제를 회피한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는 또 드러나게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진정한 대화란 듣기 좋은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털어놓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는 이 글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가 항상 스피치는 목적 있는 말하기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근데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은 이제 좋은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약간 허를 찌르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야만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스트레스가 심한 중대한 대화에 와중에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표출하려면 우선 그동안 주고받았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불안감을 없앤 후 대화를 임해야 한다. 상대방의 불안을 없애고 그로 하여금 솔직히 말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한다면 아무리 민감한 주제라 하더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아내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보, 나 얘기 좀 해도 돼? 우리가 함께 로맨틱한 기분이 들지 않을 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우리 서로가 언제 기분이 좋고 언제 그렇지 않은지 알면 좋잖아. 물론 내가 하는 말이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 그렇다고 아무 말 안 하고 이대로 지낸 것은 더 나쁜 것 같아. 아무튼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당신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길 바래. 약간 이제 외국 저서다 보니까 조금 정서상 우리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화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기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 목적을 만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공동 목적을 만든다. 어떠한 부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 가지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논쟁이나 말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너무나 많죠. 그래서 서로를 오해하지 않고 상대의 의도를 잘 아는데도 말이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처방이 필요하다. 자, 당신에게 승진의 기회가 왔다고 가정해보자. 회사 내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리이며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런데 그 직책을 맡게 되면 현재 근무지에서 아주 먼 곳으로 가야 한다. 이 점이 문제인데 당신의 아이들과 배우자는 지금 사는 곳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실제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승진하여 다른 근무지로 가게 될 경우 받게 될 보수는 아이들과 배우자의 불만을 가라앉게 만들 수도 있을 듯하다. 당신은 배우자도 승진의 기회를 잡는데 동의하리라 기대했다.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수입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태도는 단호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느냐 중략하고 읽어볼게요. 대화에 임하는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무시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 혹은 상대에게 항복을 요구하며 자기 주장만 밀어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태도는 대화 참여자들을 패배자로 만들 뿐이다. 여러분, 대화를 잘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닐까요? 게다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대화 이유는 서로 타협하기 위해서다. 배우자가 일 때문에 근무지를 옮겨야 할 때 한 사람은 근무지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나머지 한 사람은 지금 사는 곳에 그대로 머물기로 결정한다면 정말 문제가 많은 부부라 할 수 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라면 이런 결론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이혼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결정이다. 타협이란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도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최악은 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각자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선택해라. 그것이 결정적인 대화의 순간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결정적 순간의 대화에서 여러분이 결정적 순간의 대화를 왜 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결정적 대화의 순간에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떤 솔루션을 주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민한 배우자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 배우자는 너무 예민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충고라고 해도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해도 그냥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내 충고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 또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뭔가 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 자, 여기에서 해법을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내 입장을 말하는 기법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길 바란다.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배우자에게 고칠 점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지적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럴 때는 자신의 의도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나는 당신을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입장을 먼저 얘기했네요. 다만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고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이 방법은 이제 내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는 충고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본 배우자의 특정 행동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아이가 방을 어지럽히면 돼지라고 놀리고 그것이 농담이었다는 듯이 미소를 짓지. 뭔가 약간 또 외국저서여서 말이 이제 약간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아이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이 행동의 결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해줘라.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는 아이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 게다가 아이는 당신이 자기를 돼지라고 부르는 걸 매우 싫어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결정적 대화의 순간, 또 결정적 대화에 대한 도움을 좀 얻으셨나요? 이 책을 읽어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뭔가 조금 이제 간단한 대화보다는 조금 더 내가 진지하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대화를 풀어내기 어렵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조금 청하면 좋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솔루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책의 3분의 1은 맛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의 대화는 결정적 순간의 대화일 수 있습니다. 그 대화에서 여러분이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이 책에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